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정말 임기 내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코멘트나 트윗의 발언을 통해서요, 우리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 이 우량주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지수 산출 방식이 산술 평균이 아닌 이 비율 평균 방식을 따르는 이 지수의 이름은, 자, 1번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2번 S&P 500, 3번 나스닥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 기업의 특징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우량계 30개에서 증권 거래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립한 이 찰스 다우가 현재 설립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국내 주식의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드립니다. 이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리치스타님 그리고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최근 하루하루가 이 사실상 전 세계가 들썩이고 변동폭도 큰 상황입니다. 이 전날 급등했던 이 미국 3대 지수 선물 현재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국내 증시 역시 이 코로나19 관련으로 이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암호화폐까지 연기가 되면서 바이오 기업들, 이 참가 예정이 되어 있던 바이오 기업들마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이 참 힘든 시장입니다. 이럴 때 좀 대응 전략 저희가 더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김문수다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얘기를 항상 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한국 증시가 좀 더 강할 거다 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강한 거 맞냐? 미국은 어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밀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이 될 때는 미국 선물 지수가 같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7시에 장이 열리죠. 열리면서 미 선물 지수가 그때 같이 밀렸었어요. 밀렸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린 거는 뒤에 가보시면 왜 그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미 증시가 밀렸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확진자가 드디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미 선물이 빠졌었고, 우리나라 증시가 거기에서 반응을 안 하다가 상승을 좀 보려고 하다가 다시 밀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구로구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임팩트를 주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할 수 있다. 왜냐?
제가 월요일날 얘기 드렸지만 월요일날 제가 차트 여러 개 보여주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미국과 현재 유럽은 우리나라의 15일 전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미국은 언제가 확진자가 이제 폭발하는 시기일까요?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니까 저희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이후에 갔을 때는 미국보다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이 밀렸던 부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용 리스크인데 그 부분 뒤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계속 지난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지난 저점이 언제입니까? 2018년 8월에 저점 찍었던 그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다. 저는 이 부분에 1차 지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려서 ETF 레버리지를 지금 타이밍에는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현재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냐면 1900포인트에서 일단 한번 지수 상방을 한번 본 다음에 4분할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 1800포인트까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는 충분히 따라가시면 된다. 그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변함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반등이 빠르게 나오냐? 빠르게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나오려면 EU 쪽에서 피크가 지나야 되고요. 미국이 피크를 지나야 됩니다. EU와 미국이 피크가 지나려면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야만이 피크가 아웃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분할 대응 추가 매수해서 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미 증시는 밀리다가 당연히 밀리죠. 이제 앞으로 피크가 10일 내로 올 건데 이제 네.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정확하게 우리나라 10일, 15일 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요. 좀 더 강한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코스닥 저점도 592포인트, 590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 59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찍었어요. 찍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살짝 반등한 상태죠. 물론 오늘 미국장이 밀릴 겁니다. 그 반영한 거 분명히 다 반영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뭐 세금 감세하겠다, 추가 감세하겠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에요, 생각. 현실화되지 않는 생각. 감세한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그럼 미국은 무슨 재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숫자에 따라 달려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영향을 글로벌로 같이 받긴 하겠지만 좀 더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거 부분을 먼저 올라올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저점 잡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대신 코스닥은 지난 최저점이 550포인트니까 아직 코스닥은 지금 바로 들어가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550포인트 근접할 때까지는 우리는 오늘 좀 지켜보자.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리치사님. 네. 자, 지금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움직여서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상황인데 우리 리치사님께서는 좀 수익이 아주 크게 나셨다고 이 소문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익을 나셨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선물에서도 뭐 한 3천만 원 넘게 수익을 지난주에 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로 또 3천만 원 되는 수익금을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는 계속 국내 선물에 대해서 계속 비관적으로 네. 주식만 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긴 합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야겠죠. 주식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장은 항상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자체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앞에 김몬스터가 잘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처럼 돼버린다면은 미국도 다시 한번 또 추락하는 이런 모양새가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이 20거래일 동안 단 이틀 빼놓고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20거래이면 한 달이거든요. 네. 한 달 동안 수급이 이틀 빼놓고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외인과 기관이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크고 투자하기 껄끄럽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을 많이 빼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노리셔서 네. 저점에서 딛고 일어설 때 따라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코스피 종목들 안 그래도 추천주 나가려고 이제 추천주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버스 추천했고 네. 그리고 하방 쪽을 추천했는데 이제 슬슬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08포인트를 찍었죠. 1908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한 1800 중반 후반대에서는 뭐 물린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주식을 조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이때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얘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1600까지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진 않겠지만은 일단 당장의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일단은 추세선 자체를 다 깨버리고 지금 뭐 차트를 간단히 보신다면 추세선 자체를 다 깨버리고 굉장히 아래로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양새인데 이런 모양새는 일봉상의 단기 추세선도 일단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단기 추세선이 급격하게 있어도 이거 자체에 돌파할 힘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일단 당분간은 그래도 매도 쪽으로 봐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이전에 코스피 지수 2250포인트 근접했을 때 현물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현물 종목들은 청산하시기 좋다고. 네. 어쨌든 지수가 무너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 별로 없습니다. 지수가 무너지면은 진짜 극히 드문 종목 빼놓고는 다 하락합니다.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슈들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할지 모르겠지언정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종목 자체는 하락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밀리면은 매수 쪽의 의견으로 생각을 할 생각인데 일단 현재 상태가 수급이 좋지 않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해지는 모양새가 약간은 보이는데요. 약간은 보이는데 아직 뭐 완벽하게 좀 잡고 있다 이런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우리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 투자 상담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에서는 노란톡 메신저로 현재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팍스경제TV, 이 팍스경제TV 김보낸 AG라고 검색하시면요. 이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어서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 이용법에 리치스타님께도 종목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리치라고 검색하셔서 이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필명 예쁘게 지어주시고요.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안내까지 설명드렸고 첫 번째 상담입니다. 자, 0420님 두산중공업 이 매수가 7,150원 비중 10%입니다. 현재 지금 하락의 끝이 없습니다. 이 손절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일단 경영 위기로 인해서 좀 두산그룹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중공업 오늘 2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우리 김본스타님 네.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두산중공업이 오늘 밀린 이유를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 두산중공업이 뭐 지금 현재 노조한테 얘기해서 네. 이제 당분간 좀 휴업 좀 하자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꼭 두산중공업이 힘들다 이건 아닌데 이제 두산중공업 하면 대부분이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을 외치면서 전 탈원전에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럼 두산중공업이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지 않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큰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현재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안 좋은데 현재 두산중공업 자체만 그냥 따지고 볼게요. 두산중공업 자체만 따지고 보면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은 엄청나요. 1조 원대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순이익이 이게 뭐야? 도대체 순이익이 뭐지 이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영업 외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관련한 회사들, 그 다음에 종속회사들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영업 외 부분에서 지금 손실이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 이 회사 과연 좋은 회사냐? 물론 영업이익이 괜찮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배구조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영업 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손실이 나면 사실 매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두산중공업처럼 1조 원대가 적자다? 이 정도는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업이익이 한 200~300억 나고 있는데 이 부분 영업 외에 손실이 있어가지고 뭐 50억, 뭐 20억 흑자든지 아니면 살짝 적자든지 이 정도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1조 원이 그냥 마이너스다? 영업이익 1조가 플러스인데 순이익 당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 회사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영업 외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은 손절해야 되겠죠. 근데 손절이 안 돼. 좀 반토막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그래서 손절이 안 될 건데 비중이 10%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반등할 때 무조건 빠져나오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경제 안 좋다고 다시 원전으로 가진 않아요. 전 세계 글로벌 추세가 원전을 안 하자는 주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쉽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웬만하면 손절하셔라. 근데 손절이 안 되면 반등 시 무조건 손절하자. 그리고 사실상 반등 시서 손절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냥 팔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매수가를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온다.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37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JST나 매수가 3,900원, 비중 40%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주얼리 기업인데 여기 되게 예쁜데 말이죠. 이 JST나 일단은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JST나 여기에 관련해서 그런가요?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JST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주주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 시계 그 박근혜 대통령 시계 그 있잖아요. 그게 신천지 대표 그거랑 연관 뭐 있다란 루머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우리 리치스타님? 뭐 일단 두산중공업은 본부장님께서 잘 김모스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자 일단은 JST나 악재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일단은 기업 대표가 이제 뭐 법정행 뭐 논란 확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공매도 규제 뭐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루머가 좀 돈 게 있었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근데 JST나가 재무제표가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에 좀 많이 악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솔직히 뭐 향후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이 좀 줄 때 빠져나오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보는 종목이거든요. 왜냐 이 종목 주얼리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대표가 좀 회사에 성실하지 않는 모양새를 많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대표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항상 안 좋게 따라다닙니다. 뭐 들어와봤자 작전 세력만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2,000원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작전하기에 더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더 빠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반등 나올 때 손절하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냥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별로 좋지가 않아요. 차트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고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도 없습니다. 3,200원대 저항대 올라오면 3,200원대 저항대 물려서 3,200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반등 파장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뭔가 특별한 센세이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 주실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68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넥신 이 매수가 67,200원, 비중 20%입니다. 날벼락이네요. 도와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암학회가 4월 28일부터 열리는데요. 지금 연말로 연기가 되면서 여기에 참가 예정되어 있던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오늘 다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제넥신 역시 오늘 15% 가까이 지금 빠진 모습입니다. 15% 넘게 빠졌네요. 제넥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김건스타님. 고민되는 기업이죠. 정말 제넥신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제넥신이 원래 툴젠이라는 기업과 합병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 임상 이상을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 발표를 이번 암학회 때 하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암학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연기가 됐으면
어느 일정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암학회가 연기가 됐어요. 그럼 암학회가 연기가 됐다 그래서 임상이 성공한 게 실패가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암학회가 연기된 게 문제는 언제 다시 개최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 하겠다도 아니고 올해 4분기 하겠다는데 정확히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밀린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넥신이 오히려 자신감을 가졌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궁경부암 임상 이상을 발표하려고 암학회 때 준비를 했으면 암학회가 안 됐어요.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임상 이상 발표를 미루면 안 되죠. 그냥 상반기 내로 발표한다. 뭐 이런 뉘앙스만 있었으면 아 자신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적으로 뭔가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제넥신이 연기를 했습니다. 임상 이상 발표 같이 연기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머릿속 복잡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아 그럼 이거 뭐야? 그럼 임상 이상 실패야? 물론 제넥신 임직원들이 이걸 알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자신감을 못 비춰주니까 급락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넥신이 밀린 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넥신을 오늘 하루를 빼고 볼게요. 오늘 하루를. 일단 최근 한번 뺄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제넥신은 마치 지구상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 아니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지수가 밀렸을 때 종목이 다 밀렸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버텼잖아요. 네. 버티고 마치 안드로메다에 있는 종목,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코로나19는 딴 나라 세상 얘기. 근데 결국은 그건 암학회 이슈 때문에 사람들 기대감 올라왔던 거고 암학회가 딱 연기가 되니까 그게 한 방에 깨진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방에 깨진 거죠. 한 방에 깨지면 이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한 방에 다 깨졌어요. 저는 다 깨졌다고 봅니다. 더 이상 깨질 데가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임상 이상에 대한 노이즈, 임상 이상 뭐야? 자신감이 없어서 저거 실패 느낌 나서 지금 암학회 연기했다고 발표도 연기한 거 아니야라는 그 뉘앙스만 제넥신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51,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좀 고통스럽겠지만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미 장중에 손절을 못 하셨으면 이거는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 20%니까 예,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잡아주시고 아 이거 나 좀 더 보고 싶다 하신 분은 그냥 5만 원까지 보세요. 5만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1,500원, 5만 원 해서 1, 2차로 분할해서 손절한다 생각하고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